모든 엄마들이 사실은 프리랜서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단절이 맞아. 주부 아니야. 엄마들이 프리랜서. 프리랜서거든요. 그 말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아름다운 분을 모셨어요.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출간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작가님으로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책은 다이어트 관련 내용인가요? 이제 식이부터 생활 습관, 그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훑고 가는 이제 책이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요 영상 컨셉이 뭐냐면 언니에게 물어봐 라는 컨셉으로, 네, 물어봐. 저는 세상 모든 언니들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먼저 많은 길을 갔으니까. 특히 육아를 하면서 원래 본인의 일이 있다가 경력 단절이 되면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사실 많이 답답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항상 그 에데렐라예요. 뭐냐면 애를 예를 들어 9시, 10시에 이제 등원시키고 4시에는 하원을 시켜야 되니까 항상 제 시간은 여기에 매여 있고 더 많은 걸 하고 싶어도 이게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제약이 있어서 더 열심히 움직이고 지금 이만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이 늘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22살에 결혼을 해서 애 셋에 이제 큰애는 21살, 19, 17.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올 뻔한 시기잖아요. 애들은, 친구들은 다 놀러 다녀. 근데 저는 집에서 육아를 해야 돼. 그래서 세뇌를 시켰어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야,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5년 일찍 빨리 사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 참자 이러면서 육아를 한 거죠. 저는 사실 이번이 우리가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사적으로 또 이제 이 촬영 외에도 만났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인스타로 소통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언니를 바라봤던 시선은 와, 되게 부럽다. 완전 멋진 노는 프리랜서. 것만 올려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이니까 자유로운 영혼인가 보다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얘기를 듣고 저 너무 놀랐어요. 아기 낳고 그러니까는 공백이 있었어요, 혹시 아이 키우면서? 그쵸, 공백이 있죠. 왜냐면 다 낳고 약사고시를 보고 약국에 바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약국에도 이렇게 근무도 해보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육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또 이제 난 약사인데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싶어가지고 약국 근무 또 했다가 불안한, 불안하고, 커리어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병원. 약제과 있잖아요. 병원마다 이렇게 약제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반부터 12시 반, 이때는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니까 일을 했다 말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막내가 약간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도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찾아서 이제는 움직여도 되겠다.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한 거죠. 어떻게 그 10년이 넘는 단절된 경력을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네. 백이 있나요? 백이 있다고 오해를 하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러면서. 좀 속 시원하게. 네, 백은 없고, 이제 저는 2017년에 블로그를 쓰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약국에도 또 근무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피해는 안 보게 최대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엄청 발로 떠다녔죠. 백조 같았어요, 백조. 이렇게 가만히 우아해 보였으나 발은 이러고 있는 백조. 네. 블로그를 쓰고 인스타에 이제 어떤 강의를 나간 거를 또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고리가 돼서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방송 출연도 작가님들이 그렇게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실 블로그라는 게 저는 제일 감명 깊은데, 엄마들이 사실 가장 하기 쉬운 게,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블로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만의 장점 혹은 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만한 점이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게 언젠간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쭉 정리해서 적을 수도 있고 사진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내가 검색해서 다시 찾아볼 수 있기 제일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블로그가 제일 저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력 단절 엄마들이 블로그 외에도 언니 혹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아들이 둘 있다 보니까 그 공룡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룡이 있는 어디 박물관에 데리고 갔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있는 박물관 프로그램이랑 박물관 교실이 있어서 계속 드나들다가 보니까 어디에 공고가 뜬 거예요. 도슨트 모집.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겠지 했더니 면접도 보고 필기시험도 보고 실기시험도 막 큐레이팅 하는 것까지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혼자 봉사하러 간 거지 다른 분들은 물론 봉사지만 이거를 통해서 다시 커리어로 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뭐를 보시면 하고 싶으면 무조건 뛰어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슨트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데리고 가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오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운동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이제 스키를 타러 가요. 만약에 스키를 타러 가면 아이들 스키 타게 하고 저도 스키를 타는 거죠, 같이.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공간에 저도 같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도 뭘 하는 거지. 그러면 기웃기웃거리다가 저도 한번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폼이 좀 개선이 되고 갈 때마다 조금 더 이제 스키 잘 타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이제 아이를 떼놓고 할 생각보다는 아이랑 같이 나도 성장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게 일단 언니의 조언인 것 같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육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언니한테 더 배우고 싶었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특히 언니가 얘기해줬던 것 중에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여자의 인생은 40대부터가 시작이다.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조금 더 가능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육아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엄마한테 좀 떨어진 다음에 우울증을, 나는 지금 여태까지 뭘 했지?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잘 버텨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해서 뭔가 간절히 원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정해요. 만약에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 단기로 3일치 어떻게 할 건지 식단도 정하고 이제 운동하는 것도 정하잖아요. 근데 포기를 해. 작심삼일을 매일 하면 돼요. 내가 뭘 원하는 게 뭔지 다 각자 다 다르니까 그것만 딱 확실히 정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면 40대는 더 빛날 거예요, 진짜로. 언니도 진짜 그러면 언니가 30대였을 때랑 지금 40대잖아요. 인생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가족이 이만큼 80%였다면 지금은 나의 자아는 60% 정도로 이렇게 채워진 거죠. 옛날에 20%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아무래도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40대가 되면 그런 걸 충족시킬 양분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면 또 안 돼요. 남이랑. 나는 나고 내 그릇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탤런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면 뭔가 나중에 빛을 발해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무조건. 비교에 대한 명언이 있잖아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맞아.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난 전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는 살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못 나아가지? 그게 사실은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인 거죠. 다른 유튜버들, 더 잘 나가는 유튜버들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되게 우울해지다가 예전에 나랑 비교하면 확실히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비참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나와 비교를 하면. 비교는 나 자신과 하세요. 저는 근데 그 남성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성들만 있는 강의. 무슨 그래서 주제로요? 그 중년 남성이 청년이 될 수 있다? 이걸 어디 네, 그래서 이제 남성 갱년기부터 이제 테스토스테론 레벨부터 해서 무슨 부전, 비대증, 뭐 이제 남성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뭐 식사나 영양제, 뭐 운동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제가 귀인을 만난 거죠. 거기에 이제 저한테 운동에 관심 있냐고 명함을 주신 분이 이제 변호사 분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머슬마니아를 나가게 됐거든요. 4개월 진짜 미친 듯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상까지 타서 참 다행이었어요. 머슬매니아를 하고 나서 또 그 관련 주제로 강의도 하시고 TV에도 출연하시고 이렇게 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남성 강의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에 남성 관련된 거를 먼저 업로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강의가 또 남자만 계시는 데서 강의를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다음부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얘를 버리기 아까워. 그래서 무슨 부전 뭐부터 하나하나씩 올렸는데 이제 걔가 갑자기 43만을 찍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나 바로 이제 광고가 붙은 거죠, 유튜브에. 근데 저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이 세상 그 모든 엄마들이 사실은 프리랜서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경력 단절이 맞아. 주부 아니야. 그 엄마들이 경력 단절만 프리랜서. 말고 프리랜서거든요. 그 말 너무 좋다. 프리랜서로서 언니는 마케팅을,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을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SNS라는 창구를 통해서.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신데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라고 조금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포스팅을 했었던 거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하고 인스타그램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돼서 강의도 들어오고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귀하게 여기시고, 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네요. 그 원래 이제 하고자 했던 선량한 의도, 그것만 잘 잡혀 있으면 네,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니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 제목이 뭐였죠? 제니의 드럭스토어입니다. 채널 너무 재밌어요. 저는 약간 더 에너제틱하고 재밌거든요, 제 채널보다도. 그래서 꼭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도 설정 꼭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바이. 안녕. 감사합니다.